개장하고 27분 4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상한가 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빨간색 옷 입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원전주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장에서도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클론은 밤사이 정규장에서 7%가량 오른 데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원전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 두산에너빌리티 2.8% 오르고 있네요. 원전주 역시나 좋게 보시겠죠? 우리 일단 1차 목표가 4만 원이었어요. 네. 4만 원 넘어갔습니다. 짝짝짝짝 박수. 네, 잘 넘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기준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부터 어찌 보면은 시장 내에서 기대치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스럽게 올라가야 됐어야 될 구간인데 네. 시간이 좀 소요됐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4만 원 넘어서 다음 2차 목표가에는 5만 원입니다. 저는 네. 최대 4만 8천 원 내지는 오버슈팅까지 해서 5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뉴스 자체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지난 시장부터 잡아오던 두 가지 재료가 유럽의 수주 건수가 계속 기대치가 늘어나고 있다. 네. 전거래일 전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간 기준 전일에서 또 새로운 유럽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스웨덴.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새로 신규 원전 발전 4기 가량 짓겠다. 이제 국제 법안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향 내에서 결국 화석연료 벗어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은 지금 원전이다. 네, 태양광, 풍력. 이건 좀 지금 현재 시간이 좀 확실히 좀 계절성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네. 않아 보이죠. 안정적인 부분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이 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사이클은 조선 사이클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기간이 제가 짧으면 7년, 네. 평균적으로 10년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주 건수에 대한 이 생태계,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에 대한 다시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만큼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도 기자재, 건설, 전체적인 섹터로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로이터를 통해서 나온 상황인데 서명 나오겠죠? 네, 당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재료성 소멸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는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산에너빌리티랑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마저 좀 해볼게요. 네. 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4만 원 구간까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1차적인 목표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4만 원 구간이 보시면은 앞선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박스권 구간의 매물대 구간입니다. 매물대 구간이요. 여기서 뚫고 넘어가면 이제 5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제가 항상 이거는 무료 방송이나 밴드 통해서도 항상 기술적 분석을 자주 해드리곤 하는데 현재 구간부터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앞으로 수주 건수가 찍혀야 됩니다. 수주 건수. 그렇죠, 찍혀야죠. 최근에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일본의 미츠시비 중공업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성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원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 시절 가스터빈까지 있는 상황이니까요. 가스터빈, LNG 섹터, 수출 재개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계속해서 밸류업을 하고 있는 구간인 겁니다. 여기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주 건수, 계속해서 수주 공시 내지는 이제 앞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나오는 수주 경쟁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서 수주 건수를 딱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행적인 기대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적과 그리고 수주 건수 하나 두 개씩 찍혀주면은 이제 오버슈팅 나오면서 5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원전 강한 섹터들 보시면은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대장을 필두로 기자재들, 건설주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이전부터 좀 같이 설명드렸었던 종목 중에 현대건설이 있죠. 현대건설이요. 건설주들 중에서 제일 이제 원전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원전 플랜트 건설 쪽이거든요. 건설에서 수주 건설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원전 관련 두산에너빌리티가 4월달 구간 눌렸을 때 당시에도 큰 하락폭 없이 가벼운 조정만 만들고 그대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전주들 금요일 기준 이후로부터 좀 단기적인 재료성 소멸에 대한 가능성도 일부 있으니
단기적인 차익 구간에 전체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후발적으로 이제 강하게 강세 내지는 퍼센테이지를 높게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기자재겠죠. 기자재. 네, 그렇죠. 기자재죠. 저희 포트에 있는 우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15%가량 수익률 내고 있죠. 우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9,880원까지 강하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11%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주는데 기자재 관련주들을 근데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이 어찌 보면 좀 불안정성이 같이 아직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꺾이는 경향이 있어요. 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5월 말일 정도까지는 강하게 드라이빙 걸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5월 말. 근데 왜 5월 말이냐? 우리나라에서 SMR이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6월 달에 뭐가 있다? 대선이 대선.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원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로부터 물론 이 각 당의 후보들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조가 바뀝니다. 정부가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 내지는 우려감은 충분히 시장 내에서 제로성으로 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5월 말일까지 일단 드라이빙을 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에너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태양광 관련주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IRA 특히나 전일 기준으로 미국의 하원에서 통과된 세제 법안 때문에라도 네.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에너지 관련주들은 올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5월 말일 이후 지나고 6월 달에 정책 기조 변경 내지는 정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꼭 확인하신 이후에 좀 투자를 연속적으로 이어가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가 항상 이 양 당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이 기조 자체는 굉장히 중요도를 높이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빠질 수가 없다. 탈원전하던 유럽도 어떻냐? 유럽도 다시 원전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은 결국에는 어떤 정당이 되든 저는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원전뿐만이 아니다. 북미양 매출 가스터빈이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 쪽으로 오히려 시장에 강세를 보이면서 만약에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고 해도 가격 조정으로 급하게 눌리기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로 그렇게 갔었던 게 뭐다?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들, 방산주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이 원전주도 같은 사이클을 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천천히 즐기시면 돼요. 천천히 즐기시는 구간이고 나는 좀 불안감이 좀 있다. 네. 그래도 일단 우리가 1차 목표에 오지 않았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수익금만큼만 또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의 불안정성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대장주는 강한데 중소형주가 지금 약하잖아요. 우진도 오늘 좋았어요. 11% 이상 올라갔지만 윗꼬리를 달고 눌린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일단 해둬야 됩니다. 중소형주들이 항상 보시면은 시장에 자금이 강하게 돌 때는 네. 대형주군들 위주도 물론 있지만 대형주들 같이 가주면서 중소형주들의 상승분도 그만큼 강하게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지금 보시면은 약하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탈원전 기조로 잠깐 지나가면서 지금 회복 구간에 아직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직 평가 자체는 많습니다. 다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럼 원전주들은 향후에 계속 더 좋아지면서 실적까지 개선세 그리고 레벨업까지 확인이 된다면은 이 종목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지난 고가를 함께 대형주들과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열려 있는 만큼 원전주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면서 진행하셔도 괜찮겠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금요일 사인 때문에 오늘 선행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정명령 이슈 관련해서 원전주 함께 살펴봤고요. 연결해서 건설주까지 기자재단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양자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의 주가가 간밤 36%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뚜렷한 호재가 들려온 건 아닌데요. 양자 컴퓨팅계 엔비디아가 되겠다라는 CEO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죠. 우리 범수 매니저님이 양자는 국내 시장에서 시장이 좀 쉬어갈 때, 재료가 좀 부족할 때 튀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미국발 호재도 들려왔어요. 이건 미국에서도 양자에 대해서는 저는 밈 주식이라고 평가를 많이 내립니다. 임주식. 밈 주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양자 섹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말이 많았었죠. 5년 이번에도 이야기 나온 게 5년 내에 네. 상용화가 될 것이다. 젠스낭 CEO가 대통령이라고 할 뻔했는데요. 젠스낭 CEO 가? CEO입니다. 네. 네, CEO예요. 젠스낭 CEO가 지난 시간에 30년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양자 관련주도 싹 다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양자라는 것들이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찍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빼어나게 주가 상승치만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재무 분석과 뭐 PBR, PER, EPS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항상 다 체크들을 하실 텐데 네. 이 기본적인 시장에서 가장 잘 맞춰서 흘러가는 게 저는 미국 증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를 민주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거래일이나 지금 연속적인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을 보시면은 대형주 특히나 지수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거래일 결국에 다 보합권으로 눌리면서 끝났어요. 네. 대형주들은 약한데 민주식만 강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료성이 붕 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어요. 조선, 방산, 원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 이외 종목들 흐름은 어떻냐는 거예요. 특히나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온 섹터라고 한다면은 M7 종목, 특히나 반도체군 위주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국내 증시 상황도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들 그래서 미국 증시 쫓아서 더 강한 상승분 나오겠죠라고 기대한 부분조차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료성들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런 민주식 같은 종목들,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항상 올라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게이트를 좀 말씀을 먼저 미리 이제 포함 편입을 시켜놨었던 건데 양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내에서 컴퓨팅 섹터는 일단 미국 시장에밖에 없습니다. 국내 내에서는 보안 관련주들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눌림 형태가 자주 좀 일어난다는 점은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럼 엑스게이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엑스게이트 저희 편입했던 적이 있죠. 함께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엑스게이트는 오늘 기준으로 10,000원을 딱 찍어줬습니다.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단타하실 분들 전일 미국장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들 언제 알아? 8시부터 8시 반까지. 넥스트레이드 때. 네, 넥스트레이드 때 하셔야 된다. 이 종목이 딱 그런 형태를 만들어줬어요. 8시 기준으로 시가 10,000원 고가 찍고 어떻습니까? 8시 반까지 35분까지 딱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양자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늘 재료성을 잡은 거는 여러분들께 양자 관련주들 저는 더 계속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러워요. 당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실적 대한 확인 부분도 없고 네. 미래에 대한 약속 5년, 10년, 30년 뒤를 미리 계획하고 이 엑스게이트 내지는 양자 관련주들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엑스게이트 이런 양자 관련주 가지고 나온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트레이딩 방향을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은 엑스게이트가 35분 기점 이후로부터 꺾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선행적으로 좀 매집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는 거겠죠. 넥스트레이드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서 당기성 트레이딩을 영위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점 꼭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관련주가 올라올 때는 시장의 불안정성 내지는 악재성 재료들이 탄생할 경우에는 불안정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주말이고요. 그래서 오늘 해지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지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아직까지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네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여행주 저희와 함께 다뤄보시죠. 어제도 여행주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항공주와 여행주는 원화 강세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환율이 하락하면 항공사가 달러로 지급하는 비용이 줄고 또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여행주 범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행주들 지금 당장의 환율 때문에 환율이 1,470원 내지는 1,300원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들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행객들, 중국발 여행객들 더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예요? 타이밍이 되게 아쉬워요. 여행 관련주도 좋게 봐야 되는데 여행객들이 온다고 하면 뭔가 우려감이 생기지 않나요? 어떤 우려감이죠? 코로나. 요즘도 다시 재확산하는. 맞아요. 코로나. 여행주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약합니다. 좀 아깝게 약해요. 뭐 예를 들어서 호텔 레저 쪽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네. 대북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은 좀 움직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이제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그 우려감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까지 뭐 일단 크게 보면은 그렇게 해석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이번에 지금 보면은 좀 여행 관련주 얘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코로나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렸잖아요. 당장의 인접국가 동남아시아 내지는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중국인 여행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요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제주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 중국 땅인 것 같다. 중국인들이 맞아요. 너무 많다.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거래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한 번 정도의 더 상승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네. 현재 시장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점은 뭐냐면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신풍제약 차트 체크해 보시죠. 자,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종목 기억하기로는 임상 실패 발표 직전에 미리 사실을 알고 던져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그런데 이 종목 코로나 관련주로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량 없던 상황에서 그대로 올려쳤어요. 네. 이게 지금 시장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기성적인 재료 내지는 시장이 지금 강하게 드라이빙 걸 섹터가 조선, 방산, 원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성 재료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현재 300일 이동평균선 위에까지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 번 정도는 더 남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여름이고 안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쐬고 그러면은 전염이 많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한 번 정도 더. 네.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나 아직 덜 간 종목들까지 이 흐름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여행주는 좀 아쉽습니다. 여행주는 아쉽고 현 상황은 코로나로 좀 오히려 이어진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서 코로나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 계속해서 핫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 함께 차트 체크해봤는데요. 오늘은 해지형 종목 들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까요? 해지형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해지형 종목이고 주말을 대비하자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미 이 소식을 통해서 전달드렸었던 종목이고요. 네. 저는 현재가 11,44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우리가 방산 이야기를 했었죠. 방산 네.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드렸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금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 한 다음에 바로 그 너무 악재 뉴스가 바로 빵 하고 터져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당장 반응은 없었어요. 시장 흥구석유의 반응은 있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에서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도와드리자면 흥구석유 당연스럽게 석유가 들어갔으니까 석유 관련주죠. 네. 유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일에 전전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핵 협상과 관련돼서 불발 시 우리가 이란 핵시설 타격하겠다. 네. 오늘입니다. 오늘 협상이 있기 때문에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제 로마 시간 기준 23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녁 내지는 토요일쯤에 아마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발언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거래일 기준 2시, 3시쯤이었죠. 장 거의 끝나기 직전쯤에 갑자기 미국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 2명이 총격 사망을 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는데 문제가 지금 아무래도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이고 용의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하마스 반대 세력들이다라는 추측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반발적인 대응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핵 협상 잘 이루어질까요? 라고 말씀 물어보신다면은 안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우려감을 일단 당장에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당장에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고 그런 일은 당연스럽게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해지성으로 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차트 통해서 말씀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 자, 흥구석유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핵 협상과 관련된 흐름이 나왔었던 이야기가 2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당시 10% 급등 이후에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이 총격 이슈 때문에라도 반등이 일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바닥권에서 거래량 붙이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만 터지면 빠르게 움직일 준비는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을 그래서 저는 매직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매직 구간에서 여기서 만약에 악재성 재료가 나온다면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주말 대비용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른다. 주말 대비용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저항대가 굉장히 두꺼운 저항대, 장기 이평선 저항대까지 일단 목표가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짧게 제시 드리겠습니다. 1,5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주말 대비용 해지 종목 흥구석유 함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터진다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차트 흐름 면밀히 주시 필요해 보이네요. 이렇게 오늘 장 뜨거웠던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남은 장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